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개정교육과정 공통수학 1이고요. 미래행 교과서입니다. 저 염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복소수학 2차 방정식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 단원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엄청 많은 수학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이 수학 내용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 단원 내용들이 계속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두고 나서 나중에 계속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는 60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등식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복소수가 같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였죠? 그쵸?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끼리 같은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좌변을 보시면요. 실수 부분입니다. 실수 부분이 지금 x-이고요. 우변의 실수 부분은 a죠. 그쵸? 이 두 개 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지금 좌변의 허수 부분은 그쵸. y-1 i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유거 결국에는 u가 i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그래서 결국 x-2가 얼마? 1 되는 것이고요. 결국 y-1이 6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x 얼마 나온다? 1 더하기가 돼서 3 되는 것이고요. y의 경우에는 6 더하기 돼가지고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실수 부분입니다. 실수 부분은 x-y 더하기 1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변 보시면 지금 실수가 없어 보이지만 뭐가 더해진 거죠? 그쵸, 결국 0이 더해진 거여서 0이 결국 요 수의 지금 실수 부분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허수 부분은 2x-yi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5i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결국 x-y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2x-y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정리해 보시면 결국에는 x-y가 지금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요식하고 요 두 개씩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빼보게 되면 식을 빼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x-2x가 마이너스 1 빼기 5가 돼가지고 결국 x 얼마 나온다? 6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원리로 y는 7 여기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x는 6, y는 7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파봤고요. 이제 그럼 같이 한번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켤레복소수는 뭐였죠? 어떤 복소수가 주어지면 그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였죠? 그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i에다가 위에다가 발을 그어주는 거였죠. 이게 컬레복소수란 뜻이었고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 더하기 3i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켤레복소수 구하실 때 가끔씩 실수 부분까지 마이너스 부호 그냥 부호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켤레복소수는 뭐다? 반드시 그쵸? 허수 부분에다가만 부호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루트 7i 되는 것이고요. 허수 부분이 지금 루트 7i여가지고 부호를 바꿔주시면 3 마이너스 루트 7i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복소 사칙연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덧셈과 뺄셈은 괄호를 풀어가지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걸 볼게요.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i 더하기 5 더하기 6i여가지고요. 자, 1 더하기 5는 얼마? 6 되는 것이고요. 자, 6i 빼기 4i는 플러스 2i. 정답은 그래서 6 더하기 2i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는 먼저 괄호 풀어주시면 5-2i 마이너스 9 더하기 3i여가지고요. 자, 5 빼기 9는 얼마? 마이너스 4 되는 것이고요. 3i 빼기 2i는 그쵸? 플러스 i가 되겠죠? 정답에서 얼마가 된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더하기 i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이 가볼게요. 자, 곱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우리가 곱셈 공식을 하듯이 분배를 해가지고 식을 정리해 주는 거였습니다. 가볼게요. 자, 곱셈 공식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2 곱하기 3은 6이고요. 2 곱하기 i는 2i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i 곱하기 3은 마이너스 9i,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i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소수의 정에 의해서 i 제곱은 뭐다?
얘는 결국 마이너스 1인 것이죠. 따라서 얘는 결국 6 플러스 2i 마이너스 9i 플러스 3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6 더하기 3은 9 되는 것이고 2i 빼기 9i는 마이너스 7i. 정답은 그래서 9 마이너스 7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이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요. 분모에 모두 지금 허수 단위 i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주는 거였다?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분모를 항상 뭐 바꿔준다? 분모는 실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곱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1 플러스 i 켤레복소수가 뭐죠? 그렇죠. 오른쪽은 1 마이너스 i고요. 1 마이너스 i는 뭐야? 켤레복소수가 지금 1 플러스 i죠. 그쵸?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분수를요.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통분 한번 해보시면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분의 결국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i의 제곱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리해보시면 1 마이너스 i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i 제곱이 없어지고요. 1도 지금 없어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i 제곱은 요만큼 얼마? 마이너스 1. 정리해주면 결국에는 2분의 여기 1 없어져가지고요. 마이너스 2i 빼기 2i는 마이너스 4i. 정답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i.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3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근의 판별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주는 거였죠? 그쵸. 근의 판별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해주는 거였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또는 짝수 판별식 4분의 d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큰 뭐였다? 이때 방정식은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였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리고 이제 판별식 0의 경우는 뭐였다? 그쵸. 요거 중근. 근데 그 중근은 뭐였다? 반드시 실근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판별식 0을 4일 경우에는 그쵸.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거였다. 이렇게 염된 바로 딱딱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x의 개수가 뭐죠, 지금? 그쵸. 짝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4분의 d 한번 구해볼게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4 더하기 6은 10이어서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근을 판별해주게 되면 그쵸.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짝수여가지고 한번 판별식 구해보시면요. 4분의 d는 마이너스 6의 제곱에다가 빼기 9 곱하기 4여가지고요. 36 빼기 36 얼마 나온다? 그쵸. 0인 것이죠. 즉, 판별식이 0인 거니까 뭐가 된다? 얘는 결국에는 중근을 가진다는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지금 x의 개수가 홀수여가지고요. 그냥 판별식 구해볼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4여가지고요. 결국 1 빼기 48여가지고 마이너스 47은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0보다 근 판별되고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시험들이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나서 어떤 글에 대해서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5번 같이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알파, 베타 할 때요. 다음 실값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준다?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근과 계수의 관계 뭐였죠? 그쵸.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일 경우에는요. 이 두 근을 제가 알파하고 베타가 될 경우에는 두 근의 합은 뭐였다?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그쵸. a분의 c. 이 개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결국 이 문제를 보시면 결국에는 두 근의 합은 뭐다? 두 근의 합은 그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어서 3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근의 곱은 뭐다? 그쵸.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요. 뭘 떠올리면 되죠? 곱셈 공식. 그쵸.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여가지고요. 결국에는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어가지고 9 빼기는 얼마 나온다? 그쵸. 8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어떻게 한다?
그쵸? 한번 이럴 경우 통분 한번 해보시면요. 결국엔 분모는 알파, 베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분자의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인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2분의 1분의 3이어가지고 얼마 나온다? 6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쵸 3이었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얼마였다? 2분의 1이었습니다. 3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요.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인데요. 어떻게 해줄까요? 일단 한번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해보시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두 개 묶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묶어보시면 결국에는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곱한 게 얼마 나온다? 2분의 1이었고요. 합은 3이었고요. 더하기 1인 것이죠. 따라서 얘는 결국 2분의 1 빼기 2여가지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4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 통분해볼게요. 통분 한번 해보시면 4번의 경우에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였죠? 2분의 1이었고요. 저는 1번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얼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쵸 파이죠. 그쵸? 그래서 저기 얼마 나온다? 2 곱하기 파는 16.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번 퍼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같이 한번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을 때요. 지금 복잡한 식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론 문제 푸실 때 가끔씩 이제 그냥 무조건 대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한다? 주어진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볼게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수분해 공부하면서 인수분해를 할 때 자, 항이 4개 있을 경우 어떻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3개 한 개도 묶어주거나 아니면 2개 묶어주는 이렇게 둘 중 하나였는데 보통 우리가 항을 3개 한 개 묶을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였다? 그죠? 그 3개 있는 쪽이 완전 제곱식일 경우 우리가 이제 3개 한 개 묶어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도저히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뭐 가지고 이거 완전 제곱식을 볼 수는 없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그쵸? 2개도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개 묶어주게 되면 저는요, 앞에 있는 거 2개 하고요, 뒤에 있는 거 2개 더 묶어보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앞에 있는 거 2개는 뭐죠? 그쵸? 알파의 바로 묶어주게 되면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뒤에 있는 거는 베타의 바로 묶어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뭐죠? 지금 공통인수여가지고 다시 한번 묶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바 더하기 베타파인 것이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3-2i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 더하기 i를 더해주는 거여가지고요. 3 빼기 2는 1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i 더하기 i는 마이너스 i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i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하나 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팁이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파의 켤레복소수하고 베타의 켤레복소수 좀 더하고 싶은 건데요. 얘는 지금 뭐가 똑같냐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것에다가 켤레복소수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뭐다? 지금 요 부분은 그쵸?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복소수여가지고요. 지금 뭐다? 결국 1-i의 켤레복소수여가지고 1 플러스 i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는 결국에는 1-i 제곱이어가지고요. 계산이 얼마 난다? 1-의 마이너스 1은 2. 정답은 그래서 2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복소수 Z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 보신 복소수가 나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복소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결국 자, 복소수니까 지금 Z를 저는 한번 이거를 A 플러스 BI로 두겠습니다. 이 당연히 B는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요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2-i의 지금 z가 a 더하기 bi였고요. 더하기 2i의 z반은 뭐죠? a-bi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7 더하기 i인 것이죠. 자, 그럼 일단 좌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요 부분 한번 전개해 보시면 결국 2a 더하기 2bi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bi 제곱인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뒤에 거 한번 전개를 요거 해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더하기 2ai에다가 마이너스 2bi 제곱 될 겁니다. 자, 그러면 i 제곱 얼마였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었고요. 얘도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정리해 보면 2a 더하기 2bi 마이너스 ai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2ai 플러스 2b인 것이죠. 되었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쵸,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주는 거였죠. 자, 일단 실수끼리 묶어주시면 지금 실수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금 2a 있고요, 그리고 b가 있고 플러스 2b 있죠. 결국에는 2a 더하기 3b가 실수 부분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허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a 플러스 2bi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가 지금 뭐다? 7 더하기 i인 것이죠. 따라서 결국 2a 더하기 3b가 얼마? 그쵸, 7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2b가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요 밑에 인식 2를 곱하시면 2a 더하기 4b가 지금 2여가지고요. 아래식에서 위치가 한번 좀 빼보겠습니다. 결국 빼주게 되면 b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결국 a는 지금 1 더하기 10이어가지고 얼마 나온다? 11. 정답은 그래서 11 마이너스 5i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반드시 루트 안에 근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쵸, 허수단위 i도 바꿔주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은 뭐죠? 루트 3i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의 제곱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루트 3i 곱하기 루트 12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루트 3i 분의 3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i의 제곱 뭐였죠? 마이너스 1. 따라서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12는 얼마 나온다? 루트 36이어서 6. 그래서 플러스 6i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거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분모에 허수단위가 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허수단을 곱해주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한번 i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루트 3i여가지고요. 루트 3이 소거돼가지고 마이너스 3 더하기 6i 빼기 3i인 것이죠. 따라서 계산해주게 되면 요 같은 게 마이너스 3 더하기 3i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론 쪽은 a가 얼마? 그쵸, 마이너스 3 되는 것이고 b가 3이어가지고 결국 a분의 b는 마이너스 1 된다.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근데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 페이지 51쪽이거든요. 51쪽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였다? 그쵸,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루트 AB였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루트 B분의 루트 A는 뭐였다? 그쵸, 얘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2라는 점까지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풀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같이 한번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2차 방정식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요, 소단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k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 뭐가 되겠죠? 소단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죠? 그쵸, 판별식 또는 그쵸,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이거 이용하는 건데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한다. 먼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x의 개수가 뭐죠? x의 개수가 지금 짝수. 그럼 뭐 이용한다? 4분의 d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k 제곱 더하기 k 빼기 3인 것이죠. 자,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k 더하기 3 되는 거여가지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된다? k는 3보다 큰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정수 k의 최소값, 즉 3보다 큰 정수 중에서 작은 건 뭐다? 4. 정답은 그래서 4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9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요. 2차 방정식 또 다른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입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부터 볼게요. 뭐 되겠죠?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9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쵸? 그럼 일단 이 조건을 가지고 결국 지금 방정식이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9는 0이어가지고 결국 뭘 알 수 있다?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 나온다? 그쵸? 마이너스 9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7 0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두근이 뭐예요? 지금 하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고 하나는 알파 베타니까 두근의 합은요. 그쵸? 요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b인 것이고 두근의 곱을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는요. 얘가 결국 지금 27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건 이 네 가지 조건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각각을 아래에 있는 식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부터 보시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뭘 알 수 있다? 그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가 얼마 난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b인 것이고요. 두 번째 식 보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9가 27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a가 얼마 나온다? 그쵸? a가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다시 대입해 주시면요. a가 얼마였다? 3이어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빼기 9여가지고요.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b는 얼마 나온다? b는 12. 정답은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온다? 3 더하기 12는 15.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0번 파봤고요.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주어진 거는요. 두 수에 대해서 합과 지금 곱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합과 곱이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를 구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 제가 근을 알파 베타 둘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죠? 저 4고요. 근과 계수 관계에 가면 곱은요? 3이죠. 결국 뭐냐면 지금 이 방정식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두근의 합하고요. 두근의 지금 곱을 구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반대로 두 근에 대해서 두 수에 대해서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거꾸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꾸로 올라가서 그쵸? 요 두 수를 뭘로 하는 근으로 하는 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두 수에 대해서 합과 곱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지금 합과 곱이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2차 방정식. 즉,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인 거죠. 즉, 요거의 근이 뭐다? 근이 결국에는 알파하고 베타인 것이죠. 그럼 뭐 이용한다? 근의 공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결국 x는 뭐 나온다? 그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여가지고 결국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알파가 만약에 1 더하기 루트 3i 나면 베타의 경우에는 1 마이너스 루트 3i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알파가 1 마이너스 루트 3i 나면 반대로 베타는 1 더하기 루트 3i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2번 같이 볼게요. 마찬가지죠. 지금 뭐가 주어졌죠? 합과 곱. 어떻게 할 수 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요것의 근이 뭐라고요? 요것의 근이 알파고 베타인 것이죠. 자, 뭐 한다? 그러면 근의 공식 가볼게요. 자, 결국 x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5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가 만약에 3 더하기 루트 14라면 베타는 3 마이너스 루트 14인 것이고요. 또는
알파가 3 마이너스 루트 14일 경우에는 베타는 3 더하기 루트 14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수 z가요. 지금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일 때요. 지금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염두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제곱 계산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그쵸, 규칙성을 발견하시면 돼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z제곱 볼게요. z제곱부터. 자, 결국에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어가지고요. 결국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따라서 결국 2분의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의 제곱이어가지고 1 더하기 i죠. 0 나오죠. 그쵸? 결국에 뭐 나온다? 그쵸? 마이너스 i 나옵니다. 그쵸? 그럼 z 4제곱은요? 그쵸? 얘는 z제곱의 제곱이어가지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의 제곱이어가지고 마이너스 1인 것이죠. 자, z 6제곱은요? 얘는 z 4제곱 곱하기 z의 제곱이어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i는 그쵸? i 나오는 것이고요. 자, z 8제곱은요? 얘는 z 6제곱에다가 그냥 z의 4제곱의 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제곱이어서 1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z 10제곱은 z 8제곱에다가 제곱을 곱해준 거여가지고 1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i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 하면 어떻게 되나? 합은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i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i여가지고요. 마이너스 i 없어지고요. 1하고 마이너스 없어져. 정답 얼마 나온다? 정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번 다 뽑았고요. 마지막 문제 이제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요. 지금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18하고 5분의 1 나왔고요. 지금 상수항 잘못 봤더니 두근이 8과 5분의 7 나왔습니다. 처음에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맨 첫 번째 볼게요. 지금 뭘 잘못 본 거죠? 지금 1차항의 개수를 지금 잘못 본 거죠. 그쵸? 그러면 잘못 본 방정식은 뭐예요? 잘못 본 건 뭐예요? 방정식은? 잘못 본 거는? 그쵸? 뭔지 몰라도 지금 ax제곱 더하기 뭐 dx 더하기 c는 0이 될 겁니다. 잘못 본 게. 그쵸? 그러면 요것의 근이 뭐다? 요것의 근이 지금 18하고 5분의 1인 거죠. 그쵸? 18하고 5분의 1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뭘 잘못 봤죠? C죠? C. 상수항이죠. 그쵸? 그럼 뭔지 몰라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고 둘게요. 그럼 이때의 근은 뭐라고요? 지금 8하고 5분의 7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뭐다? 방정식과 두근이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구하자? 근과 계수의 관계.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18 더하기 5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t 되는 것이고요. 18 곱하기 5분의 1은요? 얘는 그쵸? a분의 c인 것이죠.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8 더하기 5분의 7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5분의 7은 a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맨 처음 잘못 보지 않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맨 처음은 뭐예요? 맨 처음은 요거죠. ax제곱부터 bx 더하기 c. 그럼 지금 미지수가 뭐예요? a하고 b하고 c죠. 결국 우리는 a, b, c의 지금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식 4가지 중에서 a, b, c 연관있는 거 뭐죠? 요거하고 요거죠. 어차피 나머지는 지금 문자가 D하고 이어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요거는 먼저 결국에는 A분의 C가 5분의 18이어가지고 결국 C가 뭐다? 5분의 18A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5분의 47이어가지고 B가 마이너스 5분의 47A인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대입. 즉, 결국 원리 방정식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a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7a가 되겠죠? 여기 x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더하기 5분의 18a인 것이죠. 근데 문제 뭐라 했죠? 지금 2차 방정식이죠. 그 말은 뭐죠? a가 0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변에서 a를 소거할 수 있죠. a분의 1 곱해가지고. 결국 방정식이 뭐 나오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47x 더하기 5분의 18은 0인 거니까 양변에 5를 곱하시면 5x제곱 마이너스 47x 더하기 18은 0인 것이죠. 그게 뭐다? 원래의 2차 방정식인 거예요. 되었죠? 이제 뭘 구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이 방정식의 지금 근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볼까?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5는 뭐죠? 1 곱하기 5고요. 18은요? 9 곱하기 2죠. 가능하네요.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된다? x-9 곱하기 5x-2. 따라 정답은 x는 9 또는 x는 5분의 2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까지 모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 두 가지죠. 결국에는 복소수하면 2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사실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과목들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주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 말고도 공통수학 2나 뭐 대수, 미적분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좀 어설프게 하고 계시면 실제 시험 때 많이 틀리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 개념들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있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개념 확인해보고 나서 문제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드시 꼭 문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